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싸우는 정당, 이기는 정당, 투쟁하자 이렇게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깃발 들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뛰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싸우는 정당, 이기는 정당 만들자. 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시종일관 내세우는 것이 우리가 제1야당 아니냐. 예. 야당의 핵심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투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예. 싸우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정당이 바로 미래가 있는 정당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캐치프레이스로 내던 얘기가 싸워 이기는 정당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역량 있는 대한정당.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요렇게 개념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 설정을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장외 집회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엊그제 이제 페북에 이걸 다시 또 올렸어요. 예. 이 다시 올렸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회에 무조건 조건 없이 등원을 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국회의사당 안에서 네. 이제 논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싸우겠다. 장외 투쟁도 물론 뭐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병행하지만 다시 이제 국회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면서 국회 들어가서 정말 역량 있는 정당이고 싸워서 이기는 정당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핵심은 싸워 이기는 정당. 예를 들어서 4.3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투쟁했습니까? 그 당시 우리 신의 한수가 생중계를 다 해가지고 새벽까지 우리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4,000km 대장정, 투쟁, 민생 대투쟁 이거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싸워 이기는 정당의 실질적인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래서 당원과 함께 이런 투쟁을 해나간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량 있는 대한정당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또 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북한에만 올인하는 그런 외교안보 정책 때문에 핵협상에서 엊그제도 판문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뭐 역할이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안보 파탄과 그다음에 경제 파탄 이것을 집중적으로 국민한테 이제 홍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문정권 2년 무너지는 한국 경제 이런 제목으로 경제 실정 파탄의 그 내용을 아주 낱낱이 추정하는 책자를 발간했어요. 네. 징비록이라고 이 책자를 발간했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또 안보 파탄이 어느나 심각한지 이 안보 파탄에 관한 책자도 지금 이제 발간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자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정부 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이렇게 공개해서 우리가 대안 있는 정당으로서 이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말하자면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아이디어를 전부 이제 받아서 다시 이제 새로운 우리가 정책으로 9월 정기국회도 있고 또 여름 또 하계 전국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우리 국민들하고 이제 공통 공감대를 넓히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인데 미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청년들이잖아요. 예. 이 청년, 여성, 이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 앞이 보이는 비전이 있는 정당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이 계속 싸워오다가 최근 한 달 동안은 이제 민생 투어라고 해서 황교안 대표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청년들도 만나고 기업인들도 만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또 이거 보면서 안 싸우냐, 왜 집회 안 하냐 그런데 뭐 정당이 시민단체도 아니고 계속 집회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건 그래도 계속 싸워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처럼 말이죠.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그 공격에 의해서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지자들 또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이제 평가해서 자유한국당을 독려하고 계속 싸우는 정당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비난만 하면 말이죠. 이게 맥이 빠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기반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가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조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대정부 투쟁, 견제 비판해서 입장을 보여주는 분들도 있고 또 점잖게 투쟁하는
이런 거를 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하나의 그릇에 다 담아내야 되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방법은 수백 가지예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워낙 정말 정부 여당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건강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 대안에 대해서 귀를 안 들이니까 국회의사당 안에서 네. 그러잖아요. 아니 패스트트랙 통과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 아무리 저 원내에서 투쟁해도 안 되니까 이거를 여당 국회의원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외투쟁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외투쟁의 목소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많이 이 공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기본은 뭐냐면 투쟁을 원내에서 투쟁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원내 투쟁이 안 될 때 보조적으로 장외 투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장외 투쟁 가지고 일정한 수준까지 우리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이제 원내 투쟁, 원내에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국회 안에서 논쟁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그런 반대 논리가 여당한테 전달이 돼서 여당이 고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내 투쟁을 해갖고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 투쟁을 너무 세게 장외에서만 하지 말고 장내에도 이제 들어가라 원내도 요런 또 국민의 요구를 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단 그죠? 강약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완급 이런 것을 잘 조합해가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정당의 기술이고 운영의 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내에 들어가서 정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슈들이 많이 지금 산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이 법안 심의도 하고 정책 심의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로 진입을 해서 원내 진입했다고 그래갖고요.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 다 도장 빡빡 무슨 기뽕 3번 날리 흔드는 게 아니에요. 원내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더 진정한 그렇죠. 진정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좀 전에 얘기한 게 뭡니까? 대안 있는 정당을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안을 정부 여당한테 국회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고 본질적인 투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자유한국당이 원내에 들어가서 이제 청문회도 해야 되고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 벌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장외투쟁을 나가야 되니까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정말 투쟁하는 정당으로 몸을 사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몸살이는 모습 때문에 또 지지자들이 실망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싸운다고 하니까 또 지금 검찰이 황교안 대표 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예, 저 황교안 대표 아들이 옛날에 다 당당하게 합격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상하게 정반대의 방향에서 그걸 봐가지고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얘기한 것도 그렇잖아요. 흔히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스펙 하나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을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회가 필요로 한다. 젊은들이 용기와 힘을 갖고 스펙에만 매몰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이상한 단체 보니까 그게 좌파 단체예요. 민중당 이런 데서 고발했는데 민주당 아시잖아요. 김정은이 서울 온다니까 난리치고 그러니까요. 찬양 집회 열고 별의별 행사를 다 준비한 민주당. 그 옛날 통진당 전신 소속된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다는 정당이잖아요. 이런 정당이 이제 고발하니까 착수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좀 이렇게 의혹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예. 고발한다고 그래갖고 다 검찰이 수사 착수를 한다면 이게 수사 왕국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수사를 통해 갖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 누가 실추된 명예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무죄 받았잖아요. 몇 년간을 권성동 의원 인사개입했다고 난리를 쳐놓고 그런 것처럼 고발하면은 물론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수사한다고 이게 다 만능 보약은 아니다. 수사권 행사를 신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에 김명준 비대위원장도 취임하는 날 경찰에서 그 프로함대에 초대받은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얼마나 그때 또 난리를 쳤어요. 난리 쳤죠.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시중에 보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안보 강연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TV 2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큰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당이면은 당연히 싸워야 되죠. 예, 그러나 밖에서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단체라죠. 뭐, 그러려면 왜 국회에 있습니까? 자, 원내에서도 가열차게 싸우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 쭉 달려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신의 한 수 100만 갈 수 있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